예의 없는 어린 선임이 고민입니다. 그 선임이 저를 헛기침으로 불렀어요. 아, 약간 그 선임이 이해 안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22살이 애기는 아니잖아요. 뭐 12살이면 이해를 하는데. 진짜 나은님은 얘기하면 할수록 정말 기존세야. 아, 그래요? 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책방 아챕톡. 안녕하세요. 연결하는 책방 책방지기 나은입니다. 오늘은 한낮의 책 처방으로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도아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또 저희 한번 건너뛰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좀 열심히 바로 네. 또 책 처방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여기 너무 덥네요, 오늘. 날씨가 너무 오는데 타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쵸? 구워지는 것 같은. 네. 진짜 이게 이미 6월이니까 여름이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맞아. 엊그저께 낮에 34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34도요? 나 온도는 몰랐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덥구나 했는데 이제 제가 그 서울숲 쪽에 주차를 하고 여기 걸어왔는데 너무 강렬하더라고요, 햇빛이. 아니, 이쪽에 공영주차장 있는데. 근데 제가 이게 좀 사연이 있는데 어. 그 예전에 주차 예약을 1주차를 하고 카카오티 주차를 이용했는데 이게 적용이 안 돼서 그냥 제 생돈 지불을 추가로 또 한 거예요. 1주차권 외에. 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카카오 측에서 보상해준다고 주차권 쿠폰을 넣어줬는데 그게 이제 전자식 입주차가 되는 때만 해야 여기에 되는 연결돼 있는 주차장에 해야 그걸 쓸 수가 있어서 그 쿠폰 쓸 겸 거기 1주차를 끊었거든요. 너무 멀다. 그래서 열심히 걸어왔죠. 근데 그래서 걷는 건 좋아하니까 좋았는데 이제 햇살이 뜨거워가지고 열심히 그늘 찾아가지고 네. 걸어왔는데 요즘에 진짜 양산 사야겠더라고요. 그거 좀 너무 있으면 더워. 좋을 것 같아요. 그 여름 돼서 이런저런 막 캠페인 같은 것도 하시는 것 같은데 막 출타도 나가시고 슬러시도 만들어서 파시고 그거. 그건 어떻게 됐어요? 나름의 그 프로토타입을 한번 돌려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플러시 기계는 바로 처분했습니다. 진짜요? 빠른 테스트와 빠른 테스트와, 결정. 네. 좋네요. 이게 쉽지가 않다. 이 입지가 좋지 않구나. 그래요. 슬러시 네. 팔기에는. 슬러시 팔기 좋지 않구나. 그리고, 이 사진 찍기에는 좋은데, 이 슬러시라는 게 달잖아요. 이 달콤한 것을 파는 것에 대한 저의 죄책감이. 또 약간 마음이 불편하셨구나. 네, 그게 또 이제 약간 불편해져가지고,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잘하셨어요. 슬러시기는 바로 처분했습니다. 조금 이제 산 가격보다 당연히 조금 손해가 약간은 났지만, 있지만, 오히려 그래도, 네. 계속 애매하게 가지고 있느니. 그쵸. 네. 그리고 이런 장사를 어쨌든 한번 내가 체험해봤다. 그거를 기획하는데 좀 재밌었거든요. 네. 그냥 재밌었어요. 이 와인바는 아무래도 좀 약간 뭔가 맨날 감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 좀 약간 그거는- 무게도 있고. 근데 그거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B급 감성으로 해봤어서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네, 좋은 시도였다고 잘하셨네요.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어떤 사연을 가져오면 좋을까 하다가 그 커뮤니티에 좀 인기 사연으로 추천이 뜬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져와 봤는데 직장 사연이에요, 오늘은. 네. 그래서 왠지 우리 둘 다 직장 생활을 했으니 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할 말이 많다. 네. 그래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예의 없는 어린 선임이 고민입니다. 라는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회사 생활을 하며 부쩍 고민이 많아지고 익명으로나마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했던 직종을 뒤로 하고 완전히 새로운 직종으로 회사를 옮겨 이직한 지 7개월 차입니다. 이제 나름 업무도 익숙해져서 칼퇴도 하고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같은 팀 1년 선임입니다.
글쓴이는 30살, 1년 선임은 22살. 처음 몇 달은 텃세구나 하고 말았는데 점점 도를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연차가 차이 나더라도 같은 직급이니 부르는 호칭은 뭐뭐씨, 뭐뭐님이면 좋겠는데 저를 부를 때 대부분 호칭 생략 후 업무 지시만 합니다. 예를 들면 헛기침 후 쳐다보면 이 부분 작성해서 업무 블로그에 올리세요 등. 둘째,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 대화를 하게 되면 존댓말로 대화를 하는데 둘 또는 1년 선임이 친한 상사나 동료 혹은 제가 있으면 저한테 뭐뭐씨, 이거, 저거 등 문장에 끝맺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말을 하는 거죠. 물건 또는 문서를 주거나 받을 때 한 손으로 주거나 한 손으로 달라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셋째, 야근 종용. 아직 회사팀 업무 중 잘 모르는 업무도 있고 선임 본인이 일을 미루는 게 뻔히 보여도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본인이 귀찮은 업무를 넘기는 것 같습니다. 직결이나 시방서 등등. 이렇게 떠넘겨진 업무를 병행하느라 가끔 30분 정도 늦게 퇴근할 때가 있는데 일이 많으면 야근하는 게 맞죠.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데 이제는 거슬립니다. 넷째, 인사를 안 받아줍니다. 완전 무시할 때도 있고 고개만 까딱할 때도 있고 아침마다 기분 상한 채로 시작하니 하루가 별로예요. 나이 많은 후임이 부담스럽거나 어려워서 라는 지인들의 의견도 있고 이야기로 잘 풀어나가 보라는데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아니면 무시할까요? 라고 이제 투표를 올려주셨는데요. 네. 저는 지금 네. 너무 재밌잖아. 이런 비슷한 상황 보신 적 있으세요, 도아님? 아니면 겪어보신 적 있으시거나? 저도 어떻게 보면 겪어본 것 같고, 뭐 알바를 할 때든 회사에 들어갔을 때든 저보다 이미 이제 경력이 좀 있는 상태에 저와 나이가 같거나 어린 분들이 왕왕 있잖아요. 요즘에는 더 많을 거고, 이제 워낙에 막 이제 스타트업들도 많아지고 하면서 네. 승진을 좀 빠르게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투표가 방금 무시할까요? 아니면 선임과 뭐죠? 대화를 나눠볼까요? 저는 이 말이 투표 자체가 사실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셨구나. 대화를 나눠봐야 되는데 네.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는 맞는 질문인데 무시할까요? 대화를 나눌까요?는 애초에 말이 안 되거든요. 선택지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선택지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가요? 왜냐면 자기가 이미 이 사람을 굉장히 거슬리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듣기로는 그 선임이라는 사람이 네. 하는 행동 중에 딱히 잘못된 건 없어요. 크게 잘못된 건 아니다. 네. 만약에 나이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면 문제되는 게 있나요? 생각해 보셨을 때? 물건을 한 손으로 준다, 한 손으로 달라고 한다? 네.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네. 뭐 야근 종용. 야근 종용이라는 것도 선임은 원래 후임한테 일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입사하기 전에는 그 선임이라는 사람이 그걸 했을 거고, 난 당연히 했는데 왜 당신은 안 하려고 하냐가 되겠죠, 오히려. 근데 지금 나이를 빼놓고 보면 아무것도 문제되는 게 없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오히려 본인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뭐지, 이 사람은? 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포인트에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네. 한 손으로 받고 한 손으로 뭐 달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본인은 후임으로서 이 선임에게 두 손으로 주는데 이 사람은 한 손으로 잡아서 기분이 나쁜가? 라고 생각을 하면 원래 우리가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뭐를 막 두 손으로 공손하게 이렇게 한 적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잘 모르겠거든요. 네. 보통 막 바쁘면 네 여기요 하고 막 넘겨주고 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좀 맥락상의 이해를 조금 해보면 같은 한 손이거나 뭐 같은 뭐 누구씨 뭐 이렇게 아니면 뭐 그냥 기침으로 부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이해는 갈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바쁜 회사 생활을 하면 뭐 각별히 막
극존대하면서 혹은 극진히 서로 예의를 갖추면서 음. 일하기는 어려운 환경도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사연자분이 느끼기에 자기 그 상사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적당한 에티켓이나 매너를 다 갖춰서 하는데 뭐 본인한테만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하게 나이 때문에 그 모든 행동이 거슬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은근한 모멸감을 계속 주고 있다고 느끼는 건지 의도된 뭐 그런 어떤 미묘한 맥락의 파악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하다 이 생각은 들었는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제 첫 회사에서 선임이 저를 굉장히 괴롭혀서 제가 6개월 만에 퇴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저의 네. 개인적인 경험이고, 제가 그때 이제 그 한 5개월 차 정도 됐을 때 앉아서 일을 하는데 헛구역질이 나서 제 병원을 갔는데 신경성 위염이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냐. 네. 해서 제가 거기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퇴사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되게 지금 이 케이스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이 공감이 되긴 하거든요. 그 선임이 저를 헛기침으로 불렀어요. 아, 그래서 되게 기분 나쁜 상황인 거를 사실 알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선임은 사실 저를 굉장히 좀 일부러 괴롭히려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저를 은근하게 좀 왕따를 시키고 좀 그런 게 있었어서 그 맥락이 이제 좀 통하는 게 있었는데 이 케이스를 들었을 때는 그 선임은 그렇게 할 능력도 안 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뭔가를 이제 더 과하게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아, 이 글만 읽었을 때는. 네, 그랬으면 나이도 어린 게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군다라고 썼을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요. 오.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네. 아씨 뭐지? 약간 거슬리는 느낌으로 아, 써서 묘한 거야. 네, 묘한 거잖아요. 네. 저는 확실했거든요. 이 사람 나를 싫어한다. 정말 확실했어요, 그때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연에 대해서는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연자의 이제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느껴질까 또 생각을 해보고 그 나이가 어린 선임의 입장에선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되게 이 사람이 약간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임이. 네, 선임 쪽에서 내가 어리기는 해도 이 사람보다 선임이니까 내가 눌러야지. 막 내가 선임의 역할을 해야지 하는 거에 왔다가 그래도 나이가 많은데 어떡하지? 막 이게 뭔가 이 머리가 멈추는 거 있잖아요. 생각이 네. 막 머리가 안 돌아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굉장히 그 사람도 혼란을 겪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왠지 들더라고요. 본인도 그럴 것 같다. 네. 그러면 도하님의 입장은 이제 투표하고 말 거 없이 이미 거슬리고 있으니 대화를 해보는 게 낫다. 다만 그걸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가 중요하다. 네. 그 정도의 의견이신 거죠, 일단. 당신도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이라는 거를 전제로 사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어린 선임의 입장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호칭하든 자기가 너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누구 씨라고 하는데 몇 살이나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게 자기가 본인이 뭔가 싸가지 없이 느껴지니까 그거를 아예 생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혼란 속에서 이 혼란을 덜 느끼기 위해서 아예 호칭이나 이런 걸 생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오히려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서. 네, 쉽지 그분도 좀 않아서 낯설고. 회피를 해버리고 있는 거죠. 그 직접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면하기 시작하면 네. 상사로서 지시하는 게 더 어려워질까봐 어찌 그쵸, 보면은 이제 직면하는 거를 좀 회피하는. 지금 그 선임은 뭔가 회피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후임이라고 하신 그 사연자분은 본인도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어떤 내가 사람? 나이가 많아도 내가 후임이니까 뭐 나 그렇게 꼰대같이 그렇게 안 해.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나이에서 오는 거를 본인도 아직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이 고민까지 왔다. 네, 이 고민까지 온 것 같다. 라고 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오히려 그거를 신경 쓰지 않으려고 엄청 생각을 하니까 신경을 써버리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이 사연을 읽고 책이 하나 생각이 나서 가져왔는데, 우리에겐 존중이 필요해 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게 라인하르트 할러라는 저자가 지었고, 이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 치료사인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욕이나 모멸감 같은 거를 묘하게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액션 플랜처럼 제시한 게 모욕에 대한 분위기 파악을 해보자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모욕이 맞는지,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받게 된 상황이 정말 뭐일지를 제대로 파악하자라는 거예요, 우선. 이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이게 깊이 있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가볍게 이겨낼 수도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자신의 감정을 말함으로써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는 본인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지만 일은 일대로 객관적으로 감정 섞이지 않고 우리 그 장유유서 문화에 젖어들지 않고 시킬 건 시켜야 되는데 이게 갈등하고 있고 애매한 중에 있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은연중에 한 회피 행동이 사연자분한테는 모멸감을 주는 의도인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는 그럴 거니까 수 있죠. 본인이 느낀 감정이나 혹은 본인이 이제 받아들인 인상을 어느 정도 이제 조심스럽게 표현해보면서 솔직하게 자기가 느끼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나 어쨌든 일할 때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마다 이런 불편감을 느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푸는 게 진짜 대화로 솔직하게 푸는 게 한 번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있고, 이거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상처받은 메시지를 본인이 분석해서 그걸 어떻게 자기 안에 성찰해서 자기가 객관화를 한번 시켜봐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입사한 지 이제 뭐 초년이면은 그 회사 기준으로 그냥 무조건 뭐 배우는 입장으로 성실하게 그냥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꼰대. 저는 약간 그런 면에서 뭐 꼰대라고 하면 꼰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로워일 땐 맞아요. 네. 그냥 열심히 팔로우 하는 게 맞다. 근데 그게 물론 너무나 비상식적인 면에서라면 당연히 어느 정도 이제 의견 제시를 해야겠지만, 근데 이제 그것이 본인이 그냥 막내라서 느끼는 불편감인지, 응당 막내라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어려움들인 건지, 아니면 정말 상대가 나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건지, 이거를 한 번 더 메시지를 본인 안에서 분리를 해보고, 메시지를 좀 자기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네 번째가 이제 도한님의 의견이랑 좀 맞아 떨어지는데, 모욕을 준 상대의 처지에서 생각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도한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사실 그것까지 생각할 여력도 없는 걸 수도 있다. 그냥 맞아. 본인도 본인 일을 빨리빨리 본인도 더 위에서 오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1년 선임일 뿐인 거잖아요. 그럼 사실상 막 엄청난 대선배도 아닐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선임의 나이도 22살이라고 했으니 그럼 엄청 사실은 엄청 길어봤자 어린 그 거죠. 선임조차도 주니어급일 거란 말이에요. 뭐 해봤자 2, 3년 차겠죠. 정말 오래 일했어도. 근데 그렇다면 그 선임이야말로 또 더 신경 쓸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처지를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치 못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좀 그 상대방의 입장을 좀 헤아려서 대화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뭐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자기 반응의 패턴도 한번 돌아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도아님이 아까 이제 저희가 녹음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연 제가 미리 말씀드렸을 때 생각난 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책이랑 약간 좀 연결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책에서 좀 재밌었던 거는 관점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의식적으로 재평가를 계속 해보는 그런 과정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그런 모멸감이 상대가 만약에 그러면 반전으로 의도하고 모멸감을 줬다. 의도하고 모욕을 계속 주고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어떡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책에서는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이렇게 명확한 경계를 딱 지켜서 자기를 잘 보호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웃으세요? 그냥 말이 나온 김에 하자면, 만약에 이게 진짜 모멸감을 주려고 일부러 한 행동이었다. 면 라고 하면, 네. 일부러 했는데 이 정도의 모멸감밖에 못 줬나? 너무 귀엽다. 아, 사실 너무 귀엽잖아요. 헛기침으로 부르고. 모멸감을, 이 사람, 내가, 그래, 선임이니까. 아주 눌러놔야겠어. 모멸감을 줘야겠어. 하고 한다는 행동이 그거라면 너무 귀여운 거잖아요. 거기에 내가 휘둘리는 게 어른으로서 더 어른이라고 내가 스스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내가 어른으로서 할 짓이 아닌 거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처음부터 이 사람이 막 자기한테 막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왜 우리 종이컵도 한참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픈데, 네. 이 정말 너무너무 사소한 것들이 약간 내가 평소에 봤던 취급과는 약간 다르다는 느낌이 왔을 거고, 왜냐면 지금 나이가 20대 후반으로 갔는데 내가 어디 가서 신입인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 정도 네. 되면. 근데 갑자기 다시 신입이 되어버렸고, 그 신입으로서 받는 취급을 마침 선임이 나이가 어려서 더 좀 강하게 느끼는 거 아닐까.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이 사연자분이 저희 방송을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은 이제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조아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좀 객관성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뭐 도아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귀엽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타인이 봤을 땐 보이지만, 본인에게는 또 굉장히 그쵸. 심각한 어떤 마음의 상처가 됐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되게 잔잔한 돌인데 너무 자주 반복이 됐거나 맞아. 아니면 누가 봐도 너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주는데 아무튼 말도 못하고. 네, 내가 그리고 이게 쪼잔한 것 너무 같고. 쪼잔해 보이고 혹은 너무 치졸해 보여서 아니면 너무 유치해 보여서 그리고 본인이 나이가 있으니까 더 왠지 의젓해야 될 것 같아서 더더욱 이런 익명 커뮤니티에 사연을 남겼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그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일단은 본인 마음을 본인이 일단 잘 딱 케어를 하면서 이성을 좀 붙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영화 인턴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 영화가 좀 극단적인 예시가 아닐까,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에게. 왜냐면 경력 단절이 되거나 업종이나 직종 전환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을 충분히 맞이할 수 있거든요. 나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지만 선배를 대우해야 되거나 새로운 업계를 내가 가려고 할 때 정말 낮은 자의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서 배워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그 인턴이라는 영화의 그 인턴, 노 인턴. 그 영화가 이제 젊은 여성이 운영하는 회사에 노인분이 인턴으로 지원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룬 비즈니스 그 배경의 영화잖아요. 네, 그 영화에서도 보면 실제로는 사실 그 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더 이 사람을 어려워하고 어떤 일을 맡겨야 될지 막 고민을 하고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네. 오히려 그 이제 인턴으로 간 분은 나한테 일을 좀 달라. 나를 써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서로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각자의 이제 어려움이 발생해 버리는 그런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영화를 한번 예전에 뭐 보셨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이 신입으로서의 마음 혹은 내가 이 선임을 대하는 태도는 그냥 이 정도 스탠스로 그냥 내 일을
그냥 정말 기깔나게 잘해서 내가 정말 좋은 서포터가 되어준다면 알아서 존중하기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선임이 내가 필요해지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일의 합이라는 건 되게 무서운 게 아예 실력으로 그렇죠. 그냥 증명해버리는. 네, 사실 서포터도 정말 좋은 실력이고 좋은 태도면 그 윗사람에게 굉장히 의존도 높아지는 또 맞아요. 그런 없으면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나의 방법이다. 자존감도 지키고. 네, 저는 일단 이 정도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도아님이 하나 책 추천해 주시고 싶은 거 있으셨잖아요. 음. 그거 하나만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시면 어떨까? 아, 제가 요즘에 그 리얼리티 트레서핑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표지에 적힌 멘트는 러시아 물리학자의 시크릿 노트예요. 그 시크릿류의 책들을 제가 요즘에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읽고 있는데, 네. 아, 뭐, 여기에서 그래도, 이 상황에 좀 맞을 것 같은 문구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면, 물론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 자신을 제어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순간에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것은 이것이 단지 당신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내려고 애쓰는 펜듈럼일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다. 펜듈럼의 자극에 굴복하지 말라. 귀찮은 상황을 마주하여 짜증과 불만 등 부정적인 감정으로 반응하면 그 감정을 일으킨 부정적 상황이 즉시 더 악화되어서 당신은 더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펜듈럼은 바로 이런 식으로 점점 더 크게 흔들린다. 그리고 당신도 그것을 흔들어주고 있다. 그러니 이와는 정반대로 하라. 전혀 반응하지 않거나 이상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펜듈럼이라는 건 어떤 이제 상황이 굴러가기 시작했을 때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그러니까 펜듈럼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거잖아요. 이 돌아가는 에너지를 내가 밀어주기 때문에 이게 더 커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긍정적인 거를 내가 돌리는 걸로 결정을 할지, 부정적인 걸 돌리는 걸 결정을 할지는 나의 선택인데, 불쾌한 상황에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면 좋지 않은 펜듈럼에 에너지를 주는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정말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내 선택이구나. 네. 인 거라서, 그래서 이분이 무시할까요? 아니면 대화를 나눠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 내가 찬찬히 정말 다 이렇게 내려놓고, 다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사람도 아직 어린 마음에 나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좀 어렵겠구나. 이 사람 나름에도 고생을 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사실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상황에는 그냥 그 사람도 나름의 자기가 이거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걸 거잖아요. 이 네. 게임하고. 그래서 그냥 각자의 시간을 가지도록 그때야말로 무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이상하게 반응하는 거를 예시를 들면 귀여워하는 거잖아요. 나를 무시하려고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 건 너무 귀엽네. 이러면서 아니, 막, 쟤도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면 지금 으이그, 나한테 뭐. 이럴까. 되게 막, 그냥 꽃 하나 꽂은 그런 모드로. 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얘도 얼마나 힘들까. 막 이렇게 얘가 귀여워하는 인사를 거죠. 오늘도 무시하네? 괜찮아. 인사는 나를 위한 거야. 오늘 내 하루가 즐겁게 시작하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막 괜히 더 신나게 혼자 인사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악으로 깡으로 갔고요. 저 제스대로 갔나요? 귀여워하라고 했는데, 아. 한번 해보자. 약간 이상하게 행동하라고 하니까 저는 약간 이 행동에 포커스를 더 봤어요. 완전 막 정반대 텐션으로 가는 거죠. 네가 아니, 그러던 말던. 진짜 나은님은 얘기하면 할수록 정말 기존세야. 아, 그래요? 아니,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순간 눈빛이 바뀐다. 이렇게. 그래? 막 이러면서 눈빛이 이렇게 반짝하는 게 있어요. 저는 약간 그런 걸 즐기나 봐요, 이제. 어디까지 하나 보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이게 단련의 덕분입니다. 네, 사연자분도 단련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화이팅!
일단 본인 안에서 상황 정리를 한 번 더 객관적으로 해보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그래야 대화를 막상 시작했는데 본인조차도 입장 정리나 헤아림이 안 돼 맞아. 있다면 정말 오히려 더 애매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섣불리 대화 시작하면 저를 계속 무시하시는데 막 이런 식으로 대화가 시작이 될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선임도 더 불편해하고 더 회피하거나 이 사람이랑 일 못하겠다 윗선에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진짜 그때야말로 진짜 괴롭힐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지금 이 회사에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어디까지 기여를 하는 게 내 역할이고, 그만큼을 내가 일단 다 하고 있는지 보면서 이 사람과의 일의 합에서 이 사람이 내게 기대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 기대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찬찬하게 정리를 해보시고, 그러면서 내가 어디까지 포용하고 어디까지 이 사람의 입장 헤아릴 수 있는지까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신 후에 그냥 조심스럽게 다음에 좀 이야기를 시도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어쨌든 나이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게 사실 좋긴 하지만 아예 생각하지 않기는 어렵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이미 나는 나이가 많은 뭐 후임, 이 사람은 어린 선임. 네. 그 제목 자체에 어린 선임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그만할 수 없다면 이거를 약간 방향을 바꿔서 어린 나의 선임이 얼마나 지금 힘들까. 정말 그때 그거야말로 좀 포용하는 마음으로 좀 생각을 바꾸면 차라리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네. 원래 어른이라는 게 생각해봤을 때는 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어른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차라리 그게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의 입장 정리를 하셔라. 그냥 막내로 그냥 갈 건지, 다 떠나서 그냥 배우고, 그냥 숙이고 딱 가실 건지, 아니면 인간 대접을 확실하게 받고 싶은 최전선이 있으시다면, 뭐 최소한 기침으로는 부르지 말아달라,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바라는 게 의외로 많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사연자님도. 그러니까. 그럼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그냥 같아요. 기본적인 호칭 정리.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될지 어려워서. 왜냐면 둘 다 지금 그 호칭이 없는 거잖아요. 뭐 대리님, 과장님 이런 걸 둘 다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근데 생각해보면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괜찮으니까 그냥 누구 씨라고 불러달라. 뭐 이런 호칭 정리만 딱 해도 네. 훨씬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좀 뭐 도아님이 채용 담당이셨고 하니까 뭐 이해하실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반대로 이 팀을 리드하는 팀장이 없나? 혹은 이 30살 먹은 신입을 뽑은, 그래서 22살 선임 아래에 배치한 리더는 어쨌든 이런 리스크를 생각은 안 했나? 그럼 그거에 대한 조직 문화적인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유연하게, 왜냐면 이게 단순히 감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을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려면 이런 게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안 했을까? 그리고 이미 매끄럽지 않아 보이는데 두 분 다. 그럼 그건 사실 조직 내에서도 어느 정도 유연한 상황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이 정도 파격적인 인사를 할 거면. 왜냐면 보통은 선임보다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 후임을 쉽게 뽑진 않아요, 회사들이.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거는 분명히 어느 정도 뭐 열린 사고로 했을 거 아니에요. 도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의 가진 뭔가를 보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아예 회사에서 신경을 아예 안 쓰거나 사실은 물어보고 뽑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팀 내에 지금 이제 나이대가 이렇고 지금 본인은 이제 들어가면 사실 배워야 되는데 나이가 더 많은데 괜찮냐를 면접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사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에 질문을 했다면 이 사연자님은 정말 당연하게 그럼요. 저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질문을 안 하고 이렇게 던져져서 이런 상황이 됐으면 억울해할 자격이 있지만 말하자면 억울해할 자격이 있지만 만약에 본인이 괜찮아요. 22살이에요. 선임이 괜찮아요. 좋아요. 전 다 이제 무조건 맞출 수 있다.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상태면
지금 본인 마음가짐을 바꿔야 되는 거지 여기서는 징징댈 게 없어요, 진짜. 그, 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22살이면 사실 업무적으로, 직무적으로는 배울 게 많더라도, 사회생활 면에서는 경험 자체를 많이 해보지 못했을 확률이 크고, 그리고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조직생활을 하면서 리드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도 없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할 작정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게 맞긴 한 것 같다. 뭐 사연자분도 그렇게 커리어에 다시 도전을 하신 이직하신 그 직종에 이유가 있으실 거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선임도 힘들 것이다라는 그거를 딱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선임도 어딘가에 막 고민을 올릴 수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다른 네임이 다른 익명으로 선임이 올려놨을 나이가 수 있어. 많은데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거를 다른 데다가 고민 상담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고민이겠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그걸 이제 잘 섞어서 생각을 시작을 해줘야 이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잘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근데 생각이 저는 드네요. 약간 뭐 그것도 맞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약간 그 선임이 이해 안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22살이 애기는 아니잖아요. 뭐 12살이면 이해를 하는데 저도 20살 때부터 뭐 학원 알바 같은 거 했고 강사 생활 했는데 아니 뭐 30살이고 45살이고 간에 뭐 같이 일하는 동료를 적당한 호칭으로 적당히 존중하는 게 어려운 일인가 싶긴 하거든요. 근데 뭐가 그렇게까지 힘들 일인가 또 싶기도 한데 호칭 부르기를 어려워해서 아예 피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봐요, 근데 저는.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신기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입장을 헤아리려면 헤아릴 수는 있는데 그 사연자분의 마음도 되게 이해는 가는. 그러니까 대접을 안 하는 게 서운하다라는 포인트라기보다는 아니 왜 그게 그렇게 힘들까? 그냥 이제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그런 거는 있어요. 근데 뭐 이것도 저의 그냥 추측이고 또 사람은 다 다르니까요. 저는 이 케이스가 서로 간의 마음이 여려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 이 후임이라는 분도, 사연자도 멘탈이 진짜 센 사람이면 그러던지 말던지 할 둘 거예요. 다 신경 안 썼을 수도 둘 다 있어. 신경 안 쓸 거예요. 아, 그래. 네, 근데 선임도 마찬가지로 멘탈이 그렇게 센 사람이었으면 누구씨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아, 그러네. 둘 다 지금 마음이 여려요, 내가 보기에.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오히려 진짜 제가 말한 저의 케이스가 오히려 저는 여긴 기존세야. 그냥 너무 아니 부르면 되지 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그게 됐는데, 네. 네, 이렇게 마음이 여린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제가 한번 또 네.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를 배우고 가네요. 감사합니다. 다 정말 잘 해결되었으면 네, 좋겠네요. 평화롭게 해결되시기를, 네, 응원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